현재 전지구적 기상이변이 예사롭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만에선 태풍에 의해 전국적으로 많은 폭우가 내리면서 똑같은 지역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강이 범람해버린 상황에 처하자 대만 당국은 태풍 네삿을 1급 재난으로 격상하는 등 반대로 최악의 가뭄 사태로 생수값이 미친 듯이 폭등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옆나라 중국입니다. 얼마 전 세계적인 자연재해와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밀수급이 차질이 생기자 중국 당국은 반대에도 많은 양의 강물을 끌어올리며 주민들이 마셔야 할 물까지 퍼올렸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밀 생산의 대부분을 비싼 값에 수출하며 막대한 이득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상하이까지 중국 내륙을 관통하는 양쯔강은 올여름 극심한 가뭄으로 상중 하류 곳곳이 말라붙고 있습니다. 결국 상하이 시민들이 식수를 확보하기 위해 목숨 건 생수 사재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사들은 상하이 3대 저수지가 이미 말라버리면서 급기야 바닷물이 역류하고 있는 상태이며 저수지에 바닷물이 유입되면서 강물이 짜게 변하고 있다고 발표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옆나라 일본에선 중국과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17일부터 태풍의 영향권에 진입한 일본 오키나와에선 현재 물폭탄을 연상케 하는 기록적인 폭우를 동반하며 각종 시설물 피해가 계속해서 보고되는 등 이것이 오키나와에 치명상을 안겼던 태풍 네삿입니다. 더욱이 원래도 자연재해가 많은 것으로 유명한 일본이지만 일본 정부는 태풍이 대만과 필리핀 해역을 지나치기 때문에 일본 자국 영토에는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갑자기 태풍의 강도가 더 세지고 오키나와에 물폭탄이 쏟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최대 풍속 45m의 빠른 속도로 강타한 태풍 네삿은 중심기압 965헥토파스칼, 10분 순간 풍속 54m/s의 세력으로 발달했고 이는 슈퍼태풍 흰남노에 비하면 한참 모자란 수준에 불과했지만 전문가들 중 특히 기상학자들은 오키나와에 나타나고 있는 심상치 않은 이상현상으로 일본 정부에 강력한 경고를 날렸던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발생하는 대부분의 태풍들이 이상하리만큼 열도로 직행하고 있다는 것이며 예년보다 그 정도가 훨씬 심한 탓에 기상 전문가들이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명확한 정답을 도출해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한국을 향해 북상하던 태풍들이 갑자기 방향을 꺾어버리며 일본 열도로 급커브를 틀자 일각에서는 계속된 독도 도발에 분노한 한국인들의 혼이 태풍에 깃든 게 아니냐는 여론까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태풍 네삿은 소형 태풍에 불과하다고 말하던 일본 아나운서가 당황하는 모습이 보도되고야 말았습니다. 해외 네티즌들은 만행을 일삼는 열도에 천벌을 가해진 게 아니냐는 반응까지 보인 가운데 지난 17일부터 24시간 동안 45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졌으며 또한 태풍 네삿이 대만을 벗어나 베트남을 북상 중인 상황에도 시속 68km의 강력한 바람이 다음날인 18일까지 들이닥치고 있던 것입니다. 얼마 전 슈퍼태풍 흰남노의 여파로 마을 곳곳의 하천이 순식간에 범람하여 도로가 물바다에 빠졌음에도 인력과 장비의 현저한 부족으로 인해 오키나와 지자체 대부분이 미흡한 초기 대응 실패로 그 피해가 급속도로 늘어났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기상학자들의 충격적인 발표가 쏟아져 일본 시민들이 패닉에 휩싸이고야 말았습니다. 지난 20년까지 지구상에서 평균 285건의 대규모 자연재해 피해가 나타난 가운데 이 중 68%가 아시아와 태평양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이며 거기서 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일본 열도에서 벌어진 것으로 발표하자 일본 언론사들조차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한 나라의 태풍이 쉴 틈 없이 발생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자연재해들이 일본을 못살게 굴고 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도 일본인들은 수많은 자연재해에도 열도는 오뚜기처럼 일어날 것이라며 태풍에도 일본은 굴하지 않는다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관측된 위성사진의 충격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10월 18일 새벽 기상청은 태평양 해역에 열대저기압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만약 이 열대저기압이 태풍이 된다면 21호 하이탕이 되는 것인데 하이탕은 중국에서 제출한 태풍의 이름으로 해당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접한 일본 기상청은 사색을 띤 모습이 역력했고 과거 2005년 5호 태풍 하이탕과 마찬가지로
일본 오키나와 제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다는 관측에 난리난 모습입니다. 문제는 태풍이 될 것이라 일관되게 예측하고 있는 나라가 다름 아닌 미국이며 미국 해양대기청은 매우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인들로 하여금 공포에 휩싸이고도 남았던 것입니다. 특히 일부 기상학자들은 대만과 오키나와를 잠시 정체하고 일본의 심장부인 도쿄와 규슈 일대를 지나칠지도 모른다는 폭탄 발표마저 쏟아져 얼마 전 중국 상하이에서 생수 가격이 미친 듯이 폭등하는 사태처럼 일본도 일부 지역에서 생수를 마구잡이로 사는 일마저 나타난 상황입니다. 더욱이 열도의 태풍이 닥친 직후 일본인들이 극도로 우려하는 후쿠시마를 방문한 지질학자들은 후쿠시마현 미나미소마시를 지나는 이이다강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방사성 세슘이 확인됐고 이러한 고농도의 방사능이 검출됐다는 것은 후쿠시마가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밝혔지만 올해 5월부터 일본 당국은 방사능에 접근 금지령이 내렸던 지역에 제한을 풀었으며 심지어 원전과 불과 수십 킬로 떨어진 곳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등 어찌된 영문인지 안전하다고 말했던 일본 정부의 말과는 사뭇 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쌀이 전 세계 편의점으로 유통되고 있는데 현재 일본 정부가 외국인 자유여행을 허용함에 따라 많은 외국인들이 후쿠시마산 쌀이 들어가 있는 전국 편의점 도시락을 먹게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엄청난 수준의 방사능 오염物과 나무 자재들을 모아놓은 제염토를 주민들조차 모르는 곳에 숨겨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며 시민들은 그저 모른 채 점점 피폭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 20호 태풍 네삿이 일본 열도를 직행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네삿은 일본이 아닌 베트남을 향해 북상 중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21호 태풍 하이탕이 일본의 수도권인 도쿄도를 직격할지도 모른다는 의견이 나오자 일본 정부는 모른 척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올해 일본은 태풍에 의해 엄청난 경제 손실을 입었고 여전히 오키나와 일대는 강한 파도가 몰아치며 운항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을 놀렸다가 되려 일본에 역풍이 불고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한국도 안심해선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일본 열도로 21호 태풍 하이탕이 북상한다면 한반도에도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며 어쩌면 태풍 흰남노보다 훨씬 많은 피해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태풍은 인간들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매번 기상청의 예상을 빗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태풍 하이탕 또한 시시각각 이동 경로가 변하기 때문에 태풍이 한반도에 접근하기 전에 철저한 대비를 통해 최소한의 인명재산 피해로 지난번 흰남노 때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끔 만발의 대비를 해야만 태풍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 것입니다.